새벽 6시 청량리역. 해도 안 뜬 이른 시간에 여기에 왜 있냐면 바로 내일로를 가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코레일TV에 이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 철도여행에 꽂혀버렸거든요. 해당 영상에서는 하루 만에 전국 일주를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여행답게 각 지역에 들러서 찍먹 정도는 하며 1박 2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일로 패스로는 KTX 이용이 1일 1회, 총 2회로 제한되고 이틀 동안 한국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열차 계획을 잘 짜야 하기 때문에 대문자 피답지 않게 일정을 굉장히 열심히 짜고 출발했어요. 짐 싸다가 늦게 자서 못 일어날까봐 소파에서 잔 건 안 비밀. 호구. 오랜만에 온 청량리역. 강릉 가는 열차 타러 가줍니다. 첫 기차는 청량리에서 6시 16분에 출발하는 KTX 이음 열차. 강릉까지는 1시간 45분 정도 걸려요.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열차에는 자판기도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 쪽 6A. 기차 여행은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일단 신남. 아 맞다, 충전. 얼른 보조 배터리 사던가 해야지. 가방은 어케아까 고민하다 걸어둠. 좌석 칸마다 옷걸이가 있어 굿. 조금 멍 때리다 보면 어느새 양평 지남. 졸린데 자기 아쉬운 느낌 뭔지 아시죠? 어느새 해 뜨는 중. 이 시간의 하늘 색감 너무 예뻐서 좋아하지만 자주 못 보는 게 함정. 호구. 오전 8시 강릉역 도착. 강릉에서의 소중한 2시간 바로 밥 먹으러 갑니다. 일단 밥부터 먹으러. 미친 날씨. 갈 건데 너무 춥다. 제가 방문한 맛집은 바로 이곳. 이른 아침이라 역 근처에 문 연 데가 몇 군데 없었는데 여기는 8시에 오픈하더라고요. 강릉에서 유명한 순두부와 장칼국수 조합이라니 상상만 해도 맛있음. 메뉴는 요렇게 있습니다. 저는 순두부 장칼국수에 고니 추가해서 주문했어요. 기본 반찬은 셀프인데 미역줄기, 콩자반 등 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둥탁. 비주얼 미쳤고요. 고니는 통통하고 순두부는 부들부들해서 레알 대존 맛. 면은 일반적인 칼국수 면이었어요. 근데 간이 쫙 배서 맛있습니다. 국물도 진하고 자극적인 맛이라 밥 말아 먹으면 맛있을 듯. 여행 첫끼 굉장히 만족. 호구. 초행길이라 미어캣 모드 온. 카페 갈까 했지만 너무 추워서 일단 역 쪽으로 움직입니다. 들어가. 아직 역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수호랑과 반다비. 평창올림픽이 벌써 7년 전이라니 말도 안 돼. 그나저나 춥고 바람 맞으면 눈물 나는 거 저만 그런가요? 너무 추워서 눈물 나는데. 호다당 역으로 고고. 역 한쪽 자판기에는 김치칩, 소금, 명이장아찌, 키링 등 기념품을 팔고 있어요. 몰랐는데 강릉 사과도 유명한가 봐요. 사과주스랑 세척사과도 판매하네요. 이름이 바다와 사과라 짠맛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후기 보면 맛있는 듯. 어디 가긴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멍 때렸어요. 오랜만에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계속 하품남. 카페인 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바닐라 라떼 급수열. 얼죽아파 1인 추가요. 호구. 오전 10시 정동진으로 고고. 동해산타 열차는 하루 1회 강릉역과 분천역 사이를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역인 정동진역을 거쳐서 운행해요. 그래서 정동진역에서는 구경하고 사진 찍을 수 있게 약 10분 정도 정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광열차들은 시즌별로 할인을 자주 하니 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동해산타 열차는 총 4호칸으로 이루어진 기차로 일반 실인 1, 4호차와 카페 실인 2호차, 그리고 가족 실인 3호차로 운영 중입니다. 가족 실인 3호차부터 둘러보자면 산타와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열차 이름과 컨셉이 산타인 건 산타 마을이 있는 분천으로 가는 열차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테이블석이 쭉 있고요.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는 룸 형태의 좌석까지 있습니다. 2호차 카펫실은 요즘엔 보기 힘든 레트로한 분위기인데요. 테이블석과 1인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 제 자리는 1호차 10D. 동해 산타 열차는 C, D 좌석 예매는 필수예요. 그래야 바다를 볼 수 있답니다. 열차 끝쪽엔 예매가 필요 없는 창가 좌석도 있으니 바다 쪽 자리를 예매하지 못했다면 이쪽으로 앉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출발. 날씨가 좋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바다 언제 나올까 설렘 가득. 귀여운 애기들 반응과 함께 조금만 지나면 시원한 바다뷰가 나옵니다. 기차 타고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다니 낭만 가득 그 자체. 호구. 금세 도착한 정동진. 산타야 반가웠다. 잘 가라. 사람들이 꽤 빠지고 나서 여유롭게 보는 정동진 바다. 여기랑 바다가 진짜 가까워요.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시원해서 기분 최고. 열차 대기실에서 보는 바다도 예뻤어요. 아, 정동진 역에서는 레일바이크도 탈 수 있답니다. 호구. 내일로 특 기차표 개많음.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봅시다. 바다 안녕. 이번에 탈 열차는 ITX 마음 부전행 열차. 저는 정동진에서 신해운대역까지 갑니다. 제 좌석은 3호차 14D. 여기에서 소소한 꿀팁 하나. 장거리 노선 이용 시 내일로 예매창에서는 매진이지만 일반 예매창에서는 입석과 좌석, 예매 가능하게 표시될 때가 있는데요. 이건 자리는 있지만 구간별로 예매 가능한 좌석이 다른 경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일반 예매창에서 좌석 예약 가능한 구간을 확인한 뒤에 내일로 패스로 구간별로 나눠서 예매가 가능해요. 1일 1회, 총 2회 제한이 있는 KTX를 제외하고는 각 열차별 이용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저도 그래서 정동진부터 울진, 울진부터 신해운대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용했습니다. 울진에서 이동한 제 자리는 9D. 중간에 자리 한번 이동해서 그런지 이동 시간이 꽤 길었는데도 생각보다 버틸만 했어요. 포항을 지날 때쯤 오늘의 숙소를 잡아봅니다. 일정상 숙소에서 4시간 정도만 있을 거라 그냥 PC방에서 시간을 때울까 하다가 잠은 누워서 자야 할 것 같아 아고다에서 저렴저렴한 숙소로 예약 완료! 그래, 어느새 부산에 진입했어요. 기장이라 멀리 롯데월드도 보이네요. 화장실도 슬쩍 구경해주면 신해운대 도착! 호구. 오후 4시 신해운대역.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이동 중.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암튼 부산임. 마, 여기가 부산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택시 타고 고고고. 안녕하세요. 지금 가는 곳은 바로 부산에 있는 보양온천인 클럽디 오아시스.
보양온천이란 온도 성분이 우수한 온천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온천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9개의 보양온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곳 클럽디 오아시스는 부산에 있는 도시명 보양온천입니다. 클럽디 오아시스는 워터파크와 스파가 함께 있는 곳으로 이용할 때 체크할 게 있어 살짝 복잡한데요. 이용권 종류, 이용권 가격, 그리고 운영 날짜 및 시간을 체크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용권 종류는 통합권, 스파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역이 다릅니다. 구역은 총 5군데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렇게 쓸데없이 자세한 건 패스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통합권으로는 스파시설을 포함한 야외 인피니티풀과 바데풀 등 클럽디 오아시스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스파권으로는 워터파크 시설을 제외한 사우나, 스파시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이용하고 싶은 시설에 맞춰 골라서 예약하시면 된답니다. 저는 워터파크 시설은 필요 없지만 인피니티풀을 이용하고 싶어서 통합권으로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용권 가격. 가격은 시즌별로 변동되니 방문 전 체크는 필수예요.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트립닷컴을 통해 예약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날짜 및 시간. 클럽디 오아시스는 시설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인지 요일별, 시설별로 운영 시간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피니티풀은 화수에는 운영하지 않고요. 또한 시설 보수 등을 위해 종종 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기 전 꼭 체크하셔서 맘 편히 이용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클럽디 오아시스는 부산 해운대 LCT 건물 3층부터 6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건물에 들어서면 바닥에 친절히 안내가 되어 있어요. 3층 입구로 들어서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티켓 발권 카운터로 갈 수 있습니다. 티켓 발권 후 간단하게 이용 설명 듣고 드디어 입장! 오구! 따다! 여기가 워터파크 공간이에요. 파도풀과 유수풀이 보이지만 저는 냅다 밖으로 나가줍니다. 제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호다닥 택시 타고 온 이유가 이곳 야외 인피니티풀이기 때문이죠. 이 인피니티풀이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즐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해운대 해변뷰 미쳤다. 물도 따뜻해서 완전 기분 좋음. 슬라이드는 튜브 슬라이드와 바디 슬라이드가 있지만 저는 슬라이드는 패스하고 그냥 물에 담겨져 있을 예정. 해 지는 시간이라 더 예뻤고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퇴장 선고당함. 오구. 인피니티풀 오가는 길에 있는 야외 온천탕. 날씨는 추운데 물은 뜨끈하니 마 이게 천국이다. 자, 이제 워터파크 국룰 유수풀도 한 바퀴 돌아줍니다. 아니 근데 이게 유수가 맞나? 너무 잔잔한데? 저 혹시 여기 유수풀은 셀프 서비스인가요? 드디어 밀어주나 했지만 어림도 없지. 아니 폭포가 왜 나와? 저기는 지나가기 좀 싫게 생겼는데? 물고문까지 야무지게 당하고 삐까번쩍 터널도 통과하면 셀프 유수풀 완주! 여기 파도풀은 애기들이 가득가득! 워터파크 곳곳에는 몸 데울 만한 이벤트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림패스풀은 별거 없어서 패스하고요. 다음으로 온 곳은 바데풀, 넥샤워, 플로팅젯, 시팅젯, 하이드로젯 등이 있습니다. 잠깐 몸 조져주기. 어우 내 손목을 누가 좀 없애주라. 워터파크로는 크지 않지만 키즈풀이 잘 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와서 놀기 좋을 듯. 여름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워터파크 구역도 6시에 마감하니 슬슬 스파 구역으로 고고! 오구! 여기가 청수당 입구. 청수당은 야외에 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게시물들이 보양온천인 거 티내고 있고요. 여기도 바다가 잘 보입니다. 이쁘게 잘 꾸며놓은 온천이라 놀러와서 사진 찍기도 좋을 듯. 탕은 해, 운, 목, 지, 금 이렇게 총 5개가 있지만 큰 차이는 못 느꼈고요. 해질녘 바닷가 온천 낭만은 중전 완료! 이제 옷 갈아입고 찜질방으로 가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야외부터 구경하기. 노천 보행족탕과 야외 캐빈이 있었어요. 보행족탕은 조격과 지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기승전바다. 여긴 진짜 다 필요 없어. 그냥 해운대 뷰가 깡패임.
스낵바도 있었지만 이건 깔끔하게 패스. 이번엔 야외 캐빈. 캐빈이 2개가 있는데 이용자 수에 비해 너무 작고 적어요. 그래도 바다 보면서 찜질하니까 기분은 좋음. 여기 야외. 나 부산인 거 사투리 들으면서 실감 중. 진짜가 안 나면 춥다. 실내 찜질방 구역은 그냥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요. 주말 저녁이라 그렇겠지만 파워 내향형은 구석으로 숨으러 갑니다. 찜질방 종류가 엄청 많은데 면역 공방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 일단 가봅니다. 무슨 웨이브 테라피라고 미네랄 스톤워터를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시키는 게 많은데 뭔지 1도 모르겠어서 그냥 빈대 가서 냅다 놓음. 어둡고 파티션으로 자리 나누어져 있어서 수면실 같고 좋았어요. 와, 근데 여기 완전 제 스타일. 기분 탓인지 몰라도 땀도 잘 나고 무엇보다 누워서 잠깐 눈 붙였는데 15분 순삭당함. 굿! 습식 사우나 절대 못하는 저는 만만한 히노키 방으로 가줍니다. 나무 그 자체. 여기에는 20분 정도 누워 있었고요. 화려한 소금방에서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찜질방 탈출. 마지막으로 사우나 공간은 영상으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진짜 강추합니다. 괜히 보양 온천이 아닌가 봐요. 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씻고 나왔는데 부들부들 완전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공간에 비해 이용객이 많은 편이라 조금 아쉽지만 시설도 깨끗하고 물이 좋아서 나중에 가족들이랑 부산에 온다면 재방문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설 이용하고 나와서는 키오스크로 정산하면 되는데요. 저는 결제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퇴장! 4시간 알차게 놀았다. 클럽 디 오아시스 안녕. 호구. 물놀이도 열심히 했겠다. 이제 밥 먹으러 가줍니다. 밤바다는 역시 아무것도 안 보임. 깜깜한 바다는 뒤로 하고 저녁 메뉴 고르기. 열심히 골라서 간 곳은 바로 해운대 해먹.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었는데 다행히 웨이팅 등록 성공했어요. 여기는 장어덮밥이 유명한 곳이지만 장어덮밥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연어 내기도로 덮밥과 제 최애 안주 모찌리 도우도 주문했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차마 술은 못 시킴. 메뉴는 곰방 나옴. 뭐가 다양하게 나와서 직원분이 먹는 방법 굉장히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소스는 연어 화이트 소스, 데리야끼 소스, 그다음에 특제 간장 소스입니다. 연어를 화이트 소스랑 데리야끼 소스 번갈아 가면서 드셔보시다가 특제 간장 소스는 내기도를 집어서 밥이랑 드셔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공해드리는 와사비 생와사비 같아서 소량씩 덜어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일단 모찌리 도우부터 먹어줍니다. 이거 진짜 쫀득쫀득 개맛돌임.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해초 샐러드 먼저 먹기. 저속노화 식단은 못하더라도 혈당 정도는 생각해주지. 보고 계시나요, 만말 아저씨? 그 다음은 밥, 양파, 연어, 소스, 와사비까지 야무지게 쌓아서 크게 한 입 냠! 역시 연어는 틀리지 않은. 그 다음은 김에 내기도로 올려서 한 입. 산뜻한 기름짐, 예술입니다. 최애 조합인 와사비와 모찌리 도우. 코매움. 여기 와사비가 조금 매운 편이네요. 같이 나온 미소국도 맛있어요. 연어랑 데리야끼 소스도 잘 어울림. 이 주황색은 당근인가 했더니 단무지였고요. 소스가 다양하게 있어 조합별로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총 31,000원. 여기 장인 아저씨 잘하십니다. 인정. 아, 그리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좋았어요. 해운대에서 돼지국밥이랑 밀면이 안 땡기면 나쁘지 않을 듯. 호구. 밤 9시 40분. 해운대역에서 사상으로 호고. 부산 2호선 타고 45분 정도 이동합니다. 별명이 도라에몽인 사람 특 1박 2일 여행인데 짐이 한 보따리. 열차는 곰방 왔어요.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이동했습니다. 사상역 도착. 이쪽은 버스터미널 근처라 그런지 동네가 살짝 으슥으슥. 인데 내가 가는 숙소가 제일 으슥한 데 있네. 오늘 숙소는 일루아 모텔. 여자 혼자 가기 조금 걱정되지만 내일 새벽 4시 반쯤 나갈 거니까 뭐 6시간 뒤에 나올 예정. 대한민국 좋은 숙박 탑1000이라고 하니 뭐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그 예약했는데. 감사합니다. 방은 2층 구석으로 받았어요.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모텔입니다. 최대한 싸고 가까운 데로 잡으려니 이게 최선. 그래도 좀 더 돈 쓸 걸 그랬나 싶네요.
벌레만 안 나오면 되겠지 뭐. 예? 출장 마사지요? 이불 베개는 낡긴 해서 수건 깔고 잘 거예요. 자, 얼른 씻고 자러 고고. 얼른 자보겠습니다. 안녕. 그럼 1일차 여행은 여기에서 마무리. 목포와 대전으로 향할 2일차 여행은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빠이! 생각해보니까 배경화면도 부산인데 밥 먹으러 가봅시다. 지금 가는 곳은 합천 인류 돼지국밥집. 돼지우동 파는 데래요. 돼지국밥에 우동을 넣은 메뉴라서 여기가 24시간 영업이더라고요.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돼지우동 추천. 금방 나온 기본 반찬과 돼지우동, 감사합니다. 양념과 마늘 왕창 넣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나오자마자 섞으려다가 호다닥 기본 국물만 먹어보기. 찐해서 맛있습니다. 고기도 왕왕 많음. 우동면이 들어있으니까 뭔가 어색해요. 암튼 돼지국밥이니까 전구지 넣어서 크게 한 입 냠! 우동면이 두꺼워서 국물이랑 따로 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춘. 마늘이 왕창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진한데도 생각보다 안 느끼했어요. 맛있는 국밥집답게 김치도 맛있었습니다. 고기는 뭐 엄청 부드럽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무난무난한 수육고기. 우동면, 고기, 김치 합쳐서 냠! 중간에 부추도 보충해주고 새우젓도 추가해줍니다. 24시간 운영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술자리 막차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침 먹으니 기분이 요상함. 자, 그래서 국밥이 아닌 우동을 시킨 이유는 바로 공깃밥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히히. 그래서 돼지우동을 먹다가 셀프로 밥 가져와서 먹으면 된답니다. 사실 우동으로도 배가 부르긴 했지만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메뉴라 예의상 조금만 먹어줬습니다. 엄청난 맛집은 아니지만 독특한 돼지국밥을 먹어보고 싶다면 추천! 오구! 기차 타러 사상역 걸어가는 중. 밥 먹고 나왔는데도 해가 안 떠있네. 해가 보면 달도 떠있네. 종합버스 터미널인가 본데. 사상역. 하지만 난 여기서 사상역에서 목포 가는 유일한 기차가 이 시간에밖에 없다. 멀리 보이는 사상역. 사상역 도착. 커피를 하나 사왔어야 했나? 커피 살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기차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간식을 조금 사볼까 봐요. 근데 총소리가 안 나네. 나는 여기에 뭔가 있을 줄 알았어. 그나마 근처에 있는 CU 도착. CU에서 물, 트윅스, 커피, 소세지까지 구매 완료. 사상역 가실 분들은 한동안은 매점이 없을 것 같으니 꼭 CU에 들려서 간식거리를 사서 가시길. 사상역 재도착. 기차 시간 7분 전. 문은 직원분이 출발 전에 열어주십니다. 6시 28분에 사상에서 출발해서 12시 59분에 목포 도착하는 무궁화호 기차. 무려 42개 역을 지나는 6시간 30분짜리 여정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무궁화호 열차. 무궁화호라 그런지 확실히 사람이 적음. 제 자리는 2호차 63호. 해도 안 뜬 시간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6시간 반 동안에 내 소중한 간식들. 그리고 일정이 빡세니 영양제도 챙겨 먹어줍니다. 요건 포텐시에이터라고 공황영양제로 유명한 고함량 아르기닌 영양제입니다. 비싸서 그런가 힘들 때 먹으면 은근 인남. 맛은 없습니다. 추억의 무궁화호라 그런지 에어컨도 가정용 벽걸이 에어컨. 구포역을 지나니 슬슬 밖이 밝아지는 중.
낙동강을 따라 김해와 양산을 지나갑니다. 천천히 달리는 무궁화호는 확실히 낭만이 있어요. 역시 기차여행 낭만의 완성은 간식이죠. 트윅스 홈육류. 트윅스 먹고 바닐라 라떼 먹었더니 아무 맛도 안 남. 밖에 감상하는 척 하다가 혈당 스파이크로 잠시 기절. 오전 9시, 출발한 지 2시간 반 정도 되었을 때 하동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엔 하동으로 녹차밭 구경 와야겠다. 괜히 힘들 것 같은 진상역과 꼬막이 유명한 벌교도 지나 한참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11시 40분. 12시쯤엔 광주 송정 도착. 드디어 1시간밖에 안 남았다. 나주를 지날 때쯤 한번 슬쩍 일어나 줍니다. 괜히 거울도 한번 봐주고, 오래 앉아 있었으니 스트레칭도 고고. KTX와는 다른 무궁화호만의 열차 틈새 감성도 꽤 좋은 것 같아요. 화장 좀 하니 어느새 목포 도착. 6시간 반의 기차 여행. 꽤 좋은 추억으로 남을 듯. 호구. 오후 1시 목포역. 목포역에 도착하자마자 가는 곳은 바로 태동반점. 여긴 또반집에도 나왔던 곳으로 중간이라는 특이한 메뉴를 파는 곳이라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왔더니 대기가 있네요. 이 와중에 갑자기 눈까지 내림. 20분 정도 눈 맞음을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혼자여서 그런지 문 바로 앞 사장님 자리로 착석. 메뉴는 요렇게. 중간 하나 주시겠어요? 바로 중간으로 주문했습니다. 음식 냄새 맡으니 배고파짐. 중간은 목포에서 파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후식 같은 짜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태동반점은 8,000원짜리 중간 메뉴에 짬뽕과 탕수육까지 나옵니다. 계란 후라이가 올라간 짜장면과 해물짬뽕, 그리고 작은 탕수육의 조합. 각 메뉴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맛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면은 전체적으로 얇았고요. 짜장면은 잘게 다져진 양념에 요즘 같은 단맛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요즘 짜장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약간은 탄맛스러운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짬뽕도 요즘 많이 보이는 차돌짬뽕이랑은 다르게 옛날 스타일의 오징어 들어간 야채짬뽕. 탕수육 또한 추억 속의 옛날 소스로 부어져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메뉴 중에 제 원픽은 짬뽕. 기름지지 않고 시원한 맛이라 좋았어요. 태동반점은 8,000원에 메뉴 3개를 먹을 수 있는 완전 가성비 맛집이었고요. 옛날 중식 스타일이라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구. 2분 뒤 도착인데 탈 수 있을까? 놓침. 다음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목포 구경을 조금 해볼 거예요. 걸어가 보자. 바다. 버스도 놓쳤다. 슬렁슬렁 걸어봅니다.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 선생님 안전벨트 가방 안 매셨어요? 맨날. 아니, 안전벨트 가방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웃겼어. 목포 여객터미널. 확실히 바다 쪽에 있으니까 여객터미널이 있구나. 사람이 없어서 찍으면서 다니긴 좋다. 정동진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니면서 찍기는 힘들었거든요. 좋은데? 걸어가면서 댕댕이랑 새들도 보고 눈도 맞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결국 두정거정 버스 타고 이동. 여기가 제가 오려고 했던 목포 스카이워크. 눈 기상악화로 출입 통제. 이거 맞냐? 아, 약간 억울한데? 눈앞에 두고 여길 못 들어가네. 아쉽다. 날씨야, 우리 좋았잖아. 그래도 기왕 온 바다. 바로 떠나긴 아쉬우니까 가까이라도 가봅니다. 너무 춥다. 눈 진짜 기상악화 제대로 느끼고 빠르게 탈출. 버스 타고 다시 목포역으로. 근데 왜 내가 버스 타니까 날씨가 좋아져? 다시 온 목포역. 2시간 만에 컴백이네. 아니 왜 맑아지냐고. 언짢은 인증샷도 찍어주고요. 유명한 간식인 목포 쫀디기.
아이들 틈을 헤치고 시식하러 고고. 감사합니다. 호박맛, 옥수수맛, 곡물맛, 치즈맛, 딸기맛, 초코맛으로 종류는 다양하게 있었어요. 제가 먹어본 건 옥수수맛. 기대 안 했는데 꽤 맛있었습니다.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시식. 오물오물 먹기 좋고 엄청 달지 않아서 입 심심할 때 먹기 좋을 것 같은 그런 간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입에 넣고 마무리! 이제 기차 타러 갑니다. 제가 탈 기차는 15시 57분 ITX 마음열차. 약 1시간 40분 정도 이동할 거예요. 꼭지 1164. 제 자리는 1A 목포 안농. 여유롭게 밖에 보고 있으면 어느새 나주, 김제를 지나 서대전 도착. 나홀로 내일로 목포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 대전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대전역 도착했으니 저녁 먹으러 가줍니다. 대전이 밀가루로 유명하다고 해서 칼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버스 타고 DCC 쪽으로. 대전에는 유명한 칼국수집이 몇 군데 있는데 저는 그중 오식칼국수 도룡점으로 왔어요. 여기는 3시간 무료 주차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 명이요. 추워. 혼자 와서 자리는 창가 쪽으로. 메뉴는 이렇게. 손칼국수 하나요. 빠르게 손칼국수로 주문해줍니다. 맛있는 칼국수집 특, 김치 통째로 중. 참고로 여기 김치는 조금 매운 편이니 참고하세요. 금방 나온 칼국수. 감사합니다. 역시 겨울엔 칼국수지. 향긋한 쑥갓도 올려져서 나옵니다. 동죽도 들어있음. 맛있다. 편하게 먹기 위해 조개 껍데기 먼저 처리하기. 자자, 본격적으로 먹어봅시다. 맛있겠다. 뜨거운 거 못 먹는 저는 미리 앞 접시에 덜어두고 식혀줍니다. 식는 동안 국물 먼저 먹어보기.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시원한 국물 먹으니 최고. 먹기 전에 촉촉하게 국물 보충은 필수고요. 칼국수면은 쫄깃탱탱해서 진짜 맛있었어요. 김치는 조금 매운 편이지만 김치 맵다. 칼국수에 올려 먹기 딱 좋았습니다. 꽤 유명한 맛집답게 완전 맛있게 먹었어요. 양도 많고 조개도 안 비리고 쑥갓 향도 향긋해서 완전 제 스타일. 아, 참고로 저는 사골 칼국수보단 해물 칼국수 파입니다. 칼국수도 깔끔하게 클리어. 손칼국수 1인분 가격은 8,500원이었고요. 칼국수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맛있어 할 곳이었습니다. 오구. 밥 먹고 나오니 저녁 8시 30분. 대전의 본체. 성심당 가야지. 성심당 가봅시다. 아니 근데 너무 추운데? 내 몸살 걸릴 필인데? 피소 정거장 따로 있는데. 건너편 보이는 성심당. 여기는 성심당 DCC점. 영업시간이 10시까지라고 해서 왔는데 이미 거의 다 품절. 딸기시루도 없었고요. 케이크나 빵들 다 거의 없어서 이따 본점 다시 들리는 걸로. 아쉬운데 일단 그래도 이쪽으로 온 이유를 찾아봅시다. 한빛광장에 보보 미디어 아트가 있다고 했으니 그걸 보러 갑시다. 내 본점 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약간 멘붕 올 것 같은데. 뭘 하고 있어. 음악 분수는 없어졌지만 동계라. 거부라 그러더니 바닥에 뭔가 깔려있긴 하다. 기대를 안 했더니 더 괜찮아 보임. 꽤 예쁜 듯? 오!
고보 나름 꽤 예쁘게 깔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본데? 광장 바닥 넓게 펼쳐진 고보 조명, 그리고 한비탑의 미디어 파사드도 함께 감상 가능합니다. 근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어잉? 저도 빠르게 인증샷 찍고 한빛공원은 끝! 오구! 택시 타고 성심당 본점 가는 중. 딸기시루 사러 케이크 부티크부터 들러줍니다. 저녁이라 그런지 대기줄은 거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딸기시루. 막내만 남아있는 괜찮으실까요? 43,000원입니다. 아니요. 카드 제거해주시고요. 케이크 건물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 매장 1층에서 바로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딸기시루들. 그나저나 케이크 수령 전용 매장이 따로 있다니 성심당 클라스. 원활한 흐름을 위한 안내가 잘 되어 있었어요. 보냉팩은 받고 싶었지만 아쉽게 품절. 보냉 처리는 아예 안 돼 있는. 보낸 가방이 지금 아예 품절이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케이크가 엄청 묵직해요. 진짜 무겁다. 이젠 성심당 본점으로 고고! 여긴 DCC 전보단 빵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명란 바게트랑 김치 찹쌀 주먹밥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건 없었고요. 빵 욕심이 없는 저는 무난하게 취소 2개랑 뺑우조 콜라만 구매했습니다. 다음엔 꼭 일찍 와서 구경할 테다. 기다려라 성심당. 왼손 가득 무거운 성심당의 아이들과 함께 기차 타러 대전역으로 걸어갑니다. 딸기시루랑 빵 아예 못 살 줄 알았는데 무사 구매해서 김적분 현재 시간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9시 30분 10시 16분 기차인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는걸? 대전역에도 있는 성심당. 아쉬우니 괜히 한 번 더 들러봤고요. 여긴 본점에 남아있던 거랑 다른 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타롱 부추빵이랑 고로케 추가 구매했습니다. 요 2개는 총 4,300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빵 더 사서 시남. 자, 그럼 이제 집으로 가자. 호구. 집으로 가기 위해 탈 기차는 22시 16분에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아직 대전역으로 오는 중인 기차. 집 가는 길이라 신남. 어쩌다 보니 첫 기차와 마지막 기차로 KTX를 탔네요. 서울 가는 차라 그런지 사람이 많음. 거대한 딸기시루 들고 낑낑거리며 자리로 후보. 4시간의 짧고 굵은 대전 안녕. 어느새 용산을 지나 서울역 도착. 1박 2일 총 이동거리 1352km의 나홀로 내일로 철도 전국 일주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이!